자, 보겠습니다. 자, 122페이지 보시면 이제 확률이 나오는데요. 이 확률은 총 두 가지 단원으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확률은 수학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인데, 자, 이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동전을 던진다든지, 뭐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하는 확률을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미 경험을 해본 일에 대한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확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지루한 문제들밖에 없어요. 왜냐? 어떤 새로운 룰을 추가한 놀이를 하거나 이러면 확률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쉽사리 예측을 못해요. 따라서 우리는 경험했던 일만 가지고 확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일을 했을 때 전체 근원 사건들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해당 사건의 근원 사건들의 개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우리가 근원 사건과 해당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확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사건, 그 다음에 전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집합으로 바라봐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집합. 그래서 나중에 확률의 덧셈 정리가 나오거나 곱셈 정리가 나오거나 할 때도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이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합의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벤 다이어그램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을 이해하는데 또는 사건을 이해하는데 집합을 활용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근원 사건들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확률에서의 팁이 하나 있다면 경우의 수와 확률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원 사건을 정확하게, 자,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원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용돈을 줘요. 용돈을 주고 용돈을 받았는데 보통 용돈 얼마 받나요? 5만 원. 네,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 놓고 할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손 두 개를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자, 여기에 너가 받은 돈에 2배 되는 돈이 여기 들어가 있고, 자, 너가 받은 돈, 그러니까 1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빵원이 들어가 있다. 빵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손녀가 손녀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둘 중에 하나에는 1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둘 중에 하나에는 0원이 들어가 있는데 네가 가진 돈을 나한테 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여라. 그래서 선택을 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한 상태에서 돈을 내고 5만 원을 다시 주고 딱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개가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근원 사건, 이걸 하나의 근원 사건.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받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0만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의 확률로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있는 건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하나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하나. 봉투를 하나 딱 내고 여기에는 10만 원이 있을 수도 빵원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교환해 갈래?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그때 10만 원을 받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아까는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랑 상황이 달라. 아까는 1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봉투,
빵원이 들어가 있는 봉투 2개를 내고 5만 원을 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는 거야. 10만 원을 받을 확률은 얘를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할 정도와 얘를 선택할 정도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이에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딱 꺼내서 딱 의미심장한 웃음을 딱 보이면서 할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10만 원을 받을 확률은 2분의 1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을 수도 0원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확률 2분의 1일까요? 말해. Yes or no? 네? 아닐 것 같다. 그럼 높다? 낮다? 낮다. 말해. Yes or no? 2분의 1. 지경원. 말해. Yes or no? 2분의 1. 말해. Yes or no? 2분의 1. 에? 못 받을 것 같다. 이번에 모른다. 왜 모르죠? 그럼 많이 받을 것 같, 10만 원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0원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럼 할아버지라면? 할아버지라면? 나영이 할아버지라면? 넣으시겠지. 말해서 너 2분의 1이다 아니다? 2분의 1이다. 자, 지금 2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전혀 할아버지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 나영이가 얘기한 게 정확한 거예요. 평소에 할아버지가 돈을 더 주고 싶으셨던 할아버지라면 당연히 10만 원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안 들어있을 것 같다고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할아버지가 장난을 많이 치시는 할아버지인가요? 아니에요? 네. 보통의 할아버지라면 조금 더 주시려고 하시겠죠. 그러면 그 마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이 확률은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느냐? 10만 원이 들어있을 정도와 0원이 들어있을 정도가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을 때만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두 개의 봉투를 꺼내놨을 땐 여기에는 어느 감정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여기 10만 원이 들어가 있을 확률과 여기 10만 원이 들어가 있을 확률은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근원사건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근원사건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상황은 할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게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왠지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이셨다면 왠지 나를 엄마 몰래 옛날엔 그랬거든요. 돈을 받으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맡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맡겼어요. 근데 맡긴 돈을 나중에 나도 어느새 엄마한테 맡긴 돈이 한 뭐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막 다 적어. 120만 원, 150만 원, 나 이제 엄마 나 이제 이거 맡긴 거 나 이제 컴퓨터 살 거야. 컴퓨터 사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얘기하시죠. 야, 너 키우는데 다 썼어.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는 할아버지께서 5만 원 줄 거 할아버지한테 얼마 받았니? 5만 원 받았다. 그럼 나중에 이제 불러가지고 야 이거 여기 0원 아니면 10만 원이 들어가 있어. 내고 바꿔 갈래?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마음을 아시는 할아버지라면 의뢰 99.9% 이상 10만 원을 주시려고 하셨겠지. 그럼 이거는 애초에 확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확률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즉 우리는 이 근원 사건은 반드시
같은 정도로 기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수 있는 것들만 근원사건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흰 공, 검은 공, 주사위 2개. 뭐야? 왜 이렇게 부러져? 주사위 2개. 뭐 이런 모든 문제들 전부 다 다른 흰 공이지만 다른 공, 다른 주사위로 봐주셔야지만 정확하게 근원사건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거기 504번을 보세요. 자, 504번을 보실 때 두 개의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B라고 했잖아요. 두 개의 주사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모양의 주사위다, 뭐 같은 색의 주사위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의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다른 주사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거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근원사건의 개수는 36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죠. 이렇게. 자, 그래서 눈의 수를 요구라고 할 때 A-B가 2가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B가 2가 나오려면 3, 1이 나오거나 4, 2가 나오거나 5, 3이 나오거나 6, 4가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1, 3이 나오거나 2, 4가 나오거나 3, 5가 나오거나 4, 6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8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선생님 6, 4하고 4, 6은 같은 거 아니에요? 5, 3하고 3, 5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왜? 앞에 나오는 주사위 A 주사위, 뒤에 나오는 주사위 B 주사위인 거예요. 다 다른 거야.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총 8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 9, 36분의 4, 2, 8이니까 9분의 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해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직접 이렇게 다 세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뒤쪽에 이제 보시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나와요. 이제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고 갈 거예요. 자, 513번, 514번 이 두 문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A가 던진 주사위가 3일 때라고 돼 있어요. 3일 때. 그럼 A가 던진 주사위가 3이니까 A는 3을 던진 거야. 자, 3을 던진 이 상황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 B가 던질 수 있는 건 몇 가지? 6가지. C가 던질 수 있는 건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 자,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
36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36가지 분해. 자, C가 한 번만 던져서 우승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C는 누구보다 큰 걸 던져야 돼? A보다 큰 걸 던져야 되고 B보다도 큰 거를 던져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C는 4를 던질 때와 5를 던질 때와 6을 던질 때가 있겠죠. 자, 4를 던지면 얘는 뭐뭐뭐 던질 수 있어요? 몇 가지 던질 수 있어요? 몇 가지? 3개, 3개. 얘는 4개, 얘는 5개. 그죠? 자, 그래서 전체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몇 개다? 몇 개다? 몇 개다? 12개다. 12개. 그래서 지금 해당 사건의 근원 사건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12가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PA라고 하는 사건의 확률은 36분의 12에서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냐면 근원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아니, A가 3이 나오고 B가 이게 나오고 C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36가지의 근원 사건은 A, B, C라고 하는 요 놈을 주사위 눈의 수라고 하면 3, 1, 1부터 3, 1, 2, 3, 1, 3, 3, 1, 4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란 말이죠. 이런 각각의 근원 사건들 중에서 C가 한 번에 우승할 수 있는 건 3, 1, 4, 3, 2, 4, 3, 3, 4 해서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인 거고. 그 다음에 3, 1, 5, 3, 2, 5, 그 다음에 3, 3, 5, 그 다음에 3, 4, 5가 여기에 해당되는 근원 사건의 개수인 거고. 마찬가지로 3, 1, 6부터 시작해서 5가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근원 사건의 개수인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야, 314가 나올 확률과 324가 나올 확률과 334가 나올 확률이 같아? 같아? 같잖아. 전체 몇 개 중에, 자, 이거 쭉 나열하면 몇 개예요? 36개잖아요. 36개 중에 이거 각각 하나씩이고, 주사위가 1, 4가 나올 확률이나 2, 4가 나올 확률이나 3, 4가 나올 확률 같잖아요, 다. 다 같으니까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근원 사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이것까지를 원래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이것까지 고민을 안 하죠. 그냥 풀지. 그냥 하고 개수가 이거니까 이거 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다?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확률에서 한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 이미 2등급은 물 건너 간 거예요. 자, 확률에서 한 문제를 틀렸다. 그럼 무조건 3등급 시작이에요. 왜? 확률에서 틀렸는데 나머지 2개를 다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확률에서 틀렸다. 이미 3등급 시작이야. 3등급. 그럼 일단 확률을 다 맞춰야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등급, 여러분들이 원하는 2등급 간신히 일단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연습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런 걸 맞춰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모의고사에선 안 틀리는데 수능에서 갑자기 틀릴 수가 있어. 갑자기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학을 버스 타고 갈 거를 고속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에? 얼마나 참혹해요. 에? 버스 타고 가야 될 걸 고속버스 타고 가야 돼. 아, 선생님 친구가 그 강원도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 다녔거든요. 그 상지대가 이제 그 원주 시내에 있는 학교인데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저기 잠실로 가요. 그럼 잠실에 상지대로 가는 출발하는 버스가 6시 반에 있어요. 6시 반에 버스를 타. 그래서 열심히 가요. 8시 반에 학교에 도착해. 그래서 30분 기다렸다가 1교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 삶을
주 5일 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보다 더 지옥 같을걸? 지금 몇 시 하고 넌 기숙사니 몇 시 가죠 학교? 8시. 집에서 몇 시에 떠나요? 7시 반에 떠나요? 예. 네. 확률 문제 틀리면 6시에 출발해야 돼. 6시에.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맞아야 된다. 알겠나? 확률. 너도 할 수 있어.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보세요. 야, 나도 했어. 어? 자, 봅시다. 자, 3의 m제곱하고 8의 n제곱을 더한 이 1의 자리 숫자가 3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두 개의 숫자를 뽑는 거야. m 하나 뽑는 거고요. n 하나 뽑는 건데 같은 수 뽑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보세요. 같은 수를 뽑아도 돼요? 안 돼요? 에? 같은 수를 뽑아도 돼요? 안 돼요? 자, 여기서 선택한 임의의 두 수 mn이라고 했잖아요. 집합에서 선택한 mn이라는 수잖아요.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 중복을 허락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수를 뽑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에서 숫자를 뽑는 건 뽑았던 거 또 못 뽑나? 못 뽑나? 뽑아요. 네, 그래서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는 몇 개다? 16 곱하기 16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1의 자리 숫자가 3이 나오려면, 자, 요거 3의 m제곱이 1부터 시작하면 3,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7, 1, 3, 9, 7, 1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8의 n제곱도 마찬가지예요. 8, 그 다음에 8, 8에 64, 4, 8에 32, 8이 16 이렇게 간단 말이죠. 6, 8에 48, 8, 4, 2, 6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두 개 더해서 1의 자리 숫자가 3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3이 나오느냐? 어떻게 해야 3이 나와요?
어떻게 3이 나와? 얘랑 얘를 더해주면 3이 나오죠? 9하고 4를 더해주면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또 3이 나와요? 7하고 6을 더해줘도 3이 나오죠? 이렇게. 또 있어요? 1, 2 좋아요. 1, 2를 더해줘도 마찬가지로 3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9가 나오게 하는 건 뭐냐? m이 얼마인 경우? 2, 6, 그 다음에 얼마? 10, 그 다음에 14인 경우. 얘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2, 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4인 경우. 자, m이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n이 요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9, 4가 나오기 때문에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16가지. 이거랑 이것도 16가지. 이거랑 이것도 16가지. 그래서 16가지가 총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해당 사건의 근원 사건의 개수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16 곱하기 16분의 16 곱하기 3이 돼서 16분의 3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인 거죠. 이렇게. 자, 정확하게 근원 사건을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자, 지금 저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 아, 선생님, 저거 하면은 얼마예요? 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합이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 3, 8이면 1, 3, 4면 7, 1, 7, 5, 9, 7, 3, 그러니까 1의 자릿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의 자리 숫자가 뭐 6, 7개 나올 거 아닙니까? 6, 7개 나오는 것 중에 3이 나오는 거 하나니까 뭐 6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근원 사건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원 사건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야? m과 n의 순서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m과 n의 순서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근원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두 숫자의 합에 두 숫자 합의 1의 자리 숫자가 근원 사건이 아니라 저기서 mn이 근원 사건인 거죠. 왜 1의 자리 숫자로 보면 안 되느냐? 1의 자리 숫자로 봤을 때 3이 나오는 경우와 뭐 1이 나오는 경우 다르거든요. 다르면 근원 사건으로 책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근원 사건을 꼭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꼭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1의 자리 숫자가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개수나 이게 나오는 개수나 이게 나오는 개수나 이게 나오는 개수나 다 똑같으면 이게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4분의 1 하면 돼요. 개수가 다 똑같으면 각각을 뭘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근원 사건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분의 1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같지가 않잖아요. 같지가 않으니까 항상 같은 확률을 가질 수 있게 m, n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오나 2가 오나 3이 오는 거나 이거나 나올 확률이 다 얼마로 같으냐면 16의 제곱분의 1로 다 같단 말이에요. 256분의 1로 전부 다 같단 말이야. 256개 중에서 정확하게 하나 나올 확률이 정확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뭘로 이해를 한다? 근원 사건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515번 안 푼 사람은 지금 빨리 푸시고요. 자, 뒤로 가시면은 523번 있을 거고요. 그 다음 521번 있을 거예요. 자, 521번하고 523번 두 문제를 풀어봅니다. 521번, 523번. 바쁜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푸시면 되고요.
521번도예요. (521번은) 쉽지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답은 쉽게 나오지만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잘 자라 우리 김나영! 지금 잠이 와 지금? 자,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가 진짜 큰 문제예요, 이게. 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풀어본 사람도 있는데 이 문제의 문제는 뭐냐면 그 푸는 날에 어떤 감정, 푸는 날에 바로 전에 뭔가 했던 거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어찌 풀어야 할지 이게 맞나 라고 헷갈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에 들어가는 원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사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건데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때 그 상황만으로 아니면 그때 봤던 그 답지에 해설지에 써있던 그걸로 이해를 그냥 하고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저거 521번부터 보면 자, 저거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모두 A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원 사건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근원 사건을 세려고 할 때 저기 있는 저 A를 같은 것으로 B를 같은 것으로 보고 하나의 근원 사건으로 볼 건지 아니면 저기 있는 저 A가 서로 다른 세 개의 A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건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결론은 두 개가 다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저거를 배열하는 같은 것으로 보고 배열을 하잖아요. 그 6팩토리얼이라고 하고 3팩토리얼이라고 하고 2팩토리얼이라고 해서 나누어서 이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를 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거를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A, B, C를 배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 안에는 얘가 다 다른 거라면 만약에 다른 거라면 얘 세 개를 배열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총 6가지 그 다음에 얘 2개를 배열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총 2가지 6가지 2가지 그래서 12개가 딱 이렇게 보이는 거야. 12개가 다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A 3개를 다 다른 걸로 B 2개를 다 다른 걸로 봤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나열해서 나올 수 있는 12개가 다 똑같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에 몇 개씩이 합쳐져 있는 거야? 12개씩이 합쳐져 있는 거야. 그 다음 거 잠이 오지 지금 A, B, B, A,
ABB, AAC.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3개를 배열하는 거, 이거 2개를 배열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12개를 배열한 것이 배열해서 12개 나오는 게 다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배열한 것도 12개짜리인 거야, 하나가. 그 하나의 무게를 따지면 얘도 12개짜리고 얘도 12개짜리고 얘도 12개짜리야. 다 12개짜리로 똑같기 때문에 그 각각을 근원사건으로 봐도 다시 그 다 12개씩 가지고 있는 12개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놈들을 다 하나의 근원사건으로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해서 이걸 전체 근원사건의 개수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어도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또 어렵거든요. 자,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전체 사건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푼 거보다 더 쉬운지 한번 봐봐. 자, 양끝 모두 A가 적힌 카드가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거 다 다른 걸로 볼 거야. 다 다른 거야. 전체 6획이야. 그 다음에 양쪽 끝에 A가 적힌 카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 끝에 서로 다른 3개의 A를 서로 다른 2개의 자리에 배열할 거기 때문에 3P2라고 쓸 거야. 그런 다음에 나머지 4개를 여기다 배열할 거야. 4팩토리얼이라고 쓸 거야. 자, 이거보다 쉽게 풀리는지 보시라고요. 답은 이거잖아요. 그죠? 답은 이거예요. 답은 이거야. 이거야. 6, 5, 30. 3, 2니까 이렇게 해주면 5분의 1이에요. 답이 5분의 1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푼 사람. 오, 훌륭해요. 훌륭해요. 다 다른 것으로 보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왜? 아니, 애초에 다른 걸로 볼 수도 있고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다른 걸로 보면 이 고민을 안 해도 돼. 뭐야, 얘도 12개가 합쳐져 있는 건가? 얘가 12개가 합쳐져 있는 건가? 얘가 12개가 합쳐져 있는 건가? 다 12개씩 합쳐져 있는 거야? 이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검증을 안 해도 돼. 근데 사실 웬만한 문제는 검증 안 해도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거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추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안 틀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거야. 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요만큼의 실수도 해서는 안 돼. 그거 한 번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3등급이야. 그거 하는 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이걸 판단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애초에 다 다른 걸로 봐요.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걸로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15개 놀이기구를 5명이 이웃하지 않게 탈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15개 놀이기구를 5명이 이웃하지 않게 탈 확률. 그럼 이 5명 서로 다른 사람일 것이고, 이웃하지 않게 탈 확률 구할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타지 않은 의자를 같은 의자로 볼 것이냐, 다른 의자로 볼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의자로 보잖아요? 똑같아요. 같은 무게로 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국 다 같은 근원 사건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여기서는 사람이 타지 않은 의자를 같은 의자로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선 다른 걸로 보는 게 좋아요. 얘는 같은 걸로 보는 게 좋아요. 왜? 해볼게요. 일단 사람이 타지 않은 의자를 10개를 깔아요. 근데 이 의자를 다 같은 걸로 보잖아? 그럼 기본 까는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많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셀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 이거. 그죠?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의자 중에서 5개를 골라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앉히는 거야. 그러면 15개의 의자에서 5개를 골라서 사람을 앉히잖아요. 그죠? 15개 의자에서 5개를 골라서 사람을 앉혀요. 그럼 5개를 골라. 서로 다른 15개 의자예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15개 의자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5개를 고르는 거예요. 골라요. 그럼 뭐가 돼? 15C, 5가 되는 거지. 거기 5사람은 앉힐 건데 5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앉히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앉히는 거니까 곱하기 5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얼마냐? 15P5거든요. 이렇게. 15P5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자를 쫙 깔아놓은 상황에서 이 자리 총 11개의 자리가 있거든요. 자, 이 11개의 자리가 11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요? 5개의 자리를 골라가지고 5명을 앉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5개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이에요. 골라서 배열은 순열이에요. 순열.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11P5라고 쓰면 되죠. 11P5 이렇게. 그래서 끝난 거야. 15, 14, 13, 12, 11분의 11, 10, 19, 9, 8, 7 이렇게. 그럼 이제 얼마예요? 그다음에 얼마야? 그다음에 이렇게. 얼마? 13분의 2 맞나요? 이상한데? 13분의 2가 있어요? 있네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해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심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원 사건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려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절대 이해를 못해요. 자, 절대적으로 같은 비율로 나누어져 있는 사건들이어야지만 근원 사건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그걸 하나하나 다 쪼개든 상관없어요. 같은 무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같은 무게라는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나올 정도가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면 되는 거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523번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53%예요. 그러면 주관식으로 간다고 치면 이거는 정답률이 10 몇 %밖에 안 되는 거야. 20 몇 %밖에 안 되는 거야. 20 몇 %밖에 안 되는 확률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엄청. 근데 이게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정확히 알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대부분 이 예제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알아? 대부분의 학생이 확률 공부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확률을 제대로 모르고 확률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률을 정확히 알면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왜 이걸 틀려? 틀릴 리가 없죠. 하지만 확률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자, 요거랑 비슷한 문제를 한 문제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547번이에요. 네. 요거만 치우고 갈게요. 사람들이 주고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구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왜 12가 아니에요? 11일이요? 12공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개면 이게 10개잖아. 11개 아니에요? 왜 11개, 15개 자리 중에서 사람이 5명인데. 뭡니까? 뭐가 이해가 안 가죠? 응? 5사람 먼저 빼다니. 그러니까 자리를 왜 먼저? 사람이 앉을 자리를 골라야 되잖아. 사람이 15개 중에 5개를 먼저 구하고 그걸 순서.
거기에 누구를 앉힐 건지, 어떤 학생을 앉힐 건지 5자리를 골랐으면 5명을 앉혀야 되잖아, 일렬로.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다르거든, 사람이. 그럼 5사람을 5자리에 앉혀야 되잖아. 그럼 그 5자리를 골라야 되잖아, 먼저. 그렇지, 먼저 고르고. 그 5자리 고르는 데다 5사람을 배열하는 거잖아. 이거. 이웃하지 않게 탈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웃하지 않게 앉혀야지. 이웃하지 않게 앉히려면 총 15개 자리가 있으니까 10개의 자리에는 사람이 안 타 있는 자리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안 타 있는 자리 사이사이에다가 사람이 탈 자리를 고르면 되잖아. 그럼 총 11개가 되고 여기서 5자리를 골라요. 그래서 여기를 골랐어. 그러면 절대 이웃하지 않겠지. 여기다가 5사람을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5팩토리얼을 하는 거고. 그게 11C5에다가 곱하기 5팩토리얼을 해주는 거야. 이게 11P5라고 쓰는 거고. 쉽지 않을 거예요. 질문하세요. 그냥 뽑기만 하면 되잖아. 왜죠?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1을 2개 뽑으면 어떡해? 네? 1을 2개 뽑으면. 그냥 또 여기 그거 있잖아요. 등.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냥 아무 1이나 들어가면 된다. 아무 1이나 들어가면 된다. 아무 1이나 들어가면 된다. 근데 너가 여기서 5C4를 해놓고 4팩토리얼을 한 것의 의미를 생각해봐. 5C4의 의미가 뭐지? 다 다르게 한 거. 서로 다른 5개에서 4개를 뽑은 거지. 그럼 저 1을 서로 다른 걸로 이미 본 거야, 너는. 근데 밑에선 봤는데 위에선 안 보면 틀리는 거지. 그게 근원 사건의 오류라는 거야. 근데 위에서 어떻게 봐요? 1을 2개를 뽑을 때와 안 뽑을 때를 나눠야지. 그 뽑으면 된다 생각하는 건 아주 잘했어요. 자, 볼까요? 자, 4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 전체 근원 사건 개수를 찾으려면 자,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야 된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했을 거예요.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다. 그 다음에 4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4팩토리얼까지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렇게 해놓은 게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해놓은 거냐. 이 오시사의 의미가 뭐냐고. 서로 다른 5개에서 4개를 뽑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1, 1, 2, 3, 4라고 놨잖아요. 1, 1, 2, 3, 4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이 1, 1, 2, 3, 4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뽑을 때